네, 각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발전량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수연 부장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설비 투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진국들은 그 도매 전력 거래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도 이제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요즘에 양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된 지역은 미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은 이제 크게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제 지역 전력 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3대 전력 시장인 이 동북부의 이제 그 PJM, 남부의 텍사스 중심의 시장, 그다음에 서부의 캘리포니아 중심 시장이 있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자산을 많이 보유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전력 시장이 되겠고요. 네. 뭐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입장보다는 훨씬 이제 많은 이를테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연간 공급 비중이 4분의 1을 넘긴 그런 대규모 전력 시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우리나라나 뭐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인지를 미리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국 전체 전력 시장 중에서 지금 그 에르코트하고 칼스코 이렇게 칼소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쪽에서 지금 특히 좀 언론을 많이 나오는 게 태양광 발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태양광 발전 카이소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간 공급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 정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태양광 공급이라는 게 연간 일정하게 하루에도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일몰 이후에는 또 뭐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매번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네. 작년과 그다음에 올해 여름은 이제 그 전력 시장의 피크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 시즌에 이 정전의 위기 혹은 정전에 준하는 그런 위기가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이제 사정이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정전은 다소 좀 의외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과부하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약간 좀 애매한데요. 최근에 익히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기상 이벤트들이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뭐 굉장히 추운 이런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전력 시장이 이 어떤 위험이나 외부 변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네. 그렇게 되면서 태양광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제 흔히 이제 부하 추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부하가 수요가 올라갈 때 발전량을 늘리고 수요가 떨어지면 발전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하를 추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자산들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조량이 많으면은 발전량이 많고 일몰 이후에는 발전량이 0이 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부하 추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정전 위기는 공급량이 피크를 치는 이 공급의 피크 시간대하고 네. 수요가 피크를 치는 수요의 피크 시간대가 서로 미스매치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그 미스매치 내용을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력 시장 그림이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지금 저 그림에 나오다시피 지금 저게 미국 전체의 전력 수요하고 공급망이거든요. 네. 보시면 그 키소라고 나와 있는 카이소 캘리포니아 지역이 대부분 전력이 어디서 오냐면 저 위쪽 오레곤과 몬태나 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텍사스 에르크라고 하는 저 ERCC 쪽 저 부분도 발전이 대부분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만약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1980년대 후반대인가요? 블랙아웃 한 번 있었죠. 네. 90년대인가요? 최근에 재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요. 예, 뭐 예. 거의 요즘은 매년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빈번하고 크게 있습니다. 나가지고 예. 전력값이 예. 시간당 뭐 수천 달러로 뛴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자, 그런 상황을 이걸 어떻게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극복을 할지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전부 다 전등을 켜니까 전력 수요가 확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나면 전력 수요가 줄는 대신에 다시 5시, 6시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네네. 전력 수요가 또다시 는단 말입니다. 예. 이런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 것에 네. 비해서 예.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만큼 매칭이 일어나고 미스매칭이 일어나는지 좀 네.
설명을 주시면. 북반구 이제 흔히 이제 여러 지역 이 주요 국가들이 이제 북반구에 있으니까요. 북반구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북반구에는 이제 주로 여름철에 피크 수요, 전력의 피크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력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급 예비율이라는 이런 지표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 예비율이라는 거는 여름철에 피크 수요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여유분의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냐 이걸 보통 이제 예비율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일반적인 국가들에서는 15% 정도를 이제 예비율 최저 하한 타겟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5%보다 높으면은 예비율에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15%에 미치지 못하면 좀 수급 사정이 좀 빡빡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율 자체는 수치적으로는 15%가 넘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워낙에 이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율 숫자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좀 감춰진 부분들이 있는 게 태양광 자산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력 자산과 달리 부하 추정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에 따라서 이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때 발전 시간이 전체 시간의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용량을 기준으로 예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이 버블이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그런 신재생 자산이 많은 전력 시장의 예비율은 조금 이 할인을 많이 해서 좀 실질 예비율을 봐야 되는 게 요즘의 이제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낮 시간에는 수요 이상으로 이제 이 공급이 돼버리고 저녁 시간에 일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냉방 수요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태양광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니까는 그 시간부터는 갑자기 낮 시간에 죽어있던 화력 발전을 급격하게 부하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이 순부하라고 하는 이 화력 발전의 로드를 낮은 데서 이 저녁 시간에 높은 때까지 확 끌어올리는 이 현상들을 최근에 이제 더 커브라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오리 같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 이제 금년 6월에 있었던 카이소 시장의 그런 뭐 정전에 준하는 사태도 결국 저녁 7시 8시에 발생되는 픽 타임에 제대로 이제 화력 발전 자산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피크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응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화력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 아닙니까? 네네.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자력 발전은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고 다른 화력이나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자산에 의한 투자들이 주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은 정부의 플랜이나 뭐 재정적인 혹은 뭐 공공의 그런 이 정책 결정의 역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커머셜한 이 민간 투자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뭐라고 논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넷제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축되고 있는 원전을 다시 드라이브를 해서 양을 늘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장애 요인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가스 공급이 워낙 원활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에 기반한 발전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신규 투자가 지금 뭐 가스 발전 쪽으로는 감소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네. 자막이 방금 나갔는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말씀을 주시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그러나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네. 그 어떤 기술 발전도 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프라스트럭처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을 시키려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지 풍력 발전에 따른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ESS를 좀 완충을 해서 공급이 좀 초과일 때 이거를 이제 스토리징 했다가 이제 수요가 많을 때 풀면 되지 않냐 이런 네.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카이소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ESS가 가장 많이 설치된 시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조사된 수치를 보게 되면은 여름철에 피크 수요 대비해서 지금 현재 ESS가 설치된 수준이 한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완충하는 역할로서 ESS를 논하기에는 아직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앞으로 물론 현재도 굉장히 ESS 수요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은 아직도 좀 먼 얘기다. 따라서 그 미스매치를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은 가스 발전밖에는 사실 큰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워낙 이제 넷제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까 가스 발전 투자에 대해서 기존의 투자자들이 이거를 지속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얼마나 이제 가스 발전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게 이 포텐셜이 있냐와 실제로 현재 자금의 플로우가 있냐는 게 약간 좀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계속 친환경 정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뭐 일단은 다수의 펀드들이 사모펀드를 위시로 해가지고 다수의 이 인프라 펀드들이 친환경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국내의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의 가스 발전 자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연 한 뭐 조 단위로 들어간 바가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플로우는 지금 약간 좀 감소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매년 전력 시장에서 이 피크 타임 때의 정전 위기 이런 것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그 부분을 당장 이 메이크업할 수 있는 수단이 가스 발전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 차원에서 가스 발전을 특히 피크 시간대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투자 유인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지금 자막상에 이제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지금 94년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2005년하고 2008년 사이에 아마 두 번의 정점을 찍은 뒤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가스값이 뛰고 있고 오늘도 우리나라의 부산가스라든지 네. 일부 에너지 관련주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스 가격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 2019년, 2020년 이전과 이후를 좀 페이스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가스라는 거는 이제 드라이웰이라고 해서 천연가스 유정의 천연가스정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웻가스라 그래가지고 유정, 그러니까 오일을 생산하는 유정에서 네. 같이 생산되는 수반가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공급을 하게 이제 보통 되는데요. 2019년 작년에 이제 유가가 폭락하게 되면서 유정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유정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의 생산이 말 그대로 수반돼서 줄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생산량이 이제 줄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유정 투자가 예전대로 돌아가야지 수반가스 생산이 다시 늘어나서 네. 전체적인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 과거 대비 이제 넷제로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이나 투자가들이 유정 투자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예전과 유정 투자의 그런 텀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정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의 생산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네. 그게 전체적인 가스 생산량이 회복과 관련이 있고 그게 네. 보시는 가격의 안정화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사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다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의 네. 영향으로 뉴올리안스 헨리 협족의 생산량이 대부분 많이 줄어들었고 네네. 비축량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네. 동겨울 겨울이 되면 이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픽 시즌이죠, 가스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전력 쪽에서도 이 가스를 보통은 이 AB 전력으로 그러니까 비상시에 피크가 갑자기 팍 치솟으면 그때 쓸 요량으로 가스터빈을 만들어 놓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일반화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가스 터빈을 흔히 이제 이쪽 투자에서는 이제 피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피크 시간용으로 가스 터빈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많이 이제 유지가 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신재생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쏠리면서 좀 약간 투자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전 위기나 피크 타임 때 공급 불안 때문에 다시금 이제 그쪽이 좀 부밍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 소위 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저들이 아까 전력을 생산할 때 따라갈 수 있는 생산량을 뭐라 하셨죠? 예비율 말씀이신가요? 예비율 부 예. 무슨 추정이라고 하셨는데 저 부하 추정성. 부하 추정성. 예. 부하 추정성 말씀을 제가 오늘 새로 배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